네. 그럼 여기서요. 방역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서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수 한국방역협회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역회장 홍원수입니다. 예. 우선 아침에 전화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번 우한 교민들 입국 때도 방역을 담당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방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네. 한국방역협회는 아산과 진천에 도착하는 교민 수송 차량 방역을 위하여 예. 수송 시설에 미리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예. 30정 인원으로 수송 차량 70여 대를 1월 31일 1차 소독하고 예. 2월 2일 2차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 약품은 정부에서 인가한 코로나 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예. 제4급 아모늄 소독제, 차염수산 나트륨 액 70% 에탄올 사용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소독 장비는 초밀자 살포를 이용하여 버스 공간 및 표면 소독을 실시하였고 예. 차량 외부도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 특히 버스 안에 사람 손이 닿는 곳은 하나하나 소독약을 적신 행주 등으로 닦아내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착한 개인 보호복 등은 재소독한 후 지정 폐기물 봉지에 담아 처리하는 과정으로 소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협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아주 곳곳을 다 방역을 한 거라서 일단 안심은 되는데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에 대해서만 입국 금지 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이 나오자마자 중국 전역으로 이 금지 조치를 좀 확대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참 예민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향후 중국 각 성별로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추이를 보아가며 이들의 인계증을 설정한 후 인계증을 넘는 지역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은 정부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판단하세요? 아니, 내부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지역을 조금씩 넓힐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하는 게 외교적이라든가 국가적인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어떤 질병의 문제 그리고 여기에 어떤 외교의 문제까지 섞이니까 굉장히 사실 정부 입장 고민인 건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그럼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12번째 확진자, 이거 중국인입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중국에만 통보를 하는 바람에 우리는 열흘 가까이 깜깜하게 몰랐다.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분명히 국제 공조에 구멍이 난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예, 12월 확진자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예. 12월 확진자는 1월 19일 입국 후 2월 1일까지 확진 때까지 138명이나 많은 사람과 접촉하게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예상되는 구멍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WHO가 중심이 되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확진자가 출국 시 국적에 관계없이 도착하는 여행 국가에 통보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만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요, 이 12번 확진자 같은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WHO가 중심이 되어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보완하면 앞으로 이런 일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어제부터 좀 확산되는 뉴스인데요. 중국에선 대소변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 대소변에 바이러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상태에서? 예, 물론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소변으로 전파된다면 물 또는 음식물로도 전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한 비말 감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비말 감염으로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크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비말 감염이 주 요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일단 좀 집중을 한다. 이번 우한 교민 수송 때도 교민들이 가다가 중간 간 휴게소에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 대소변을 소독을 철저히 하여 폐기하였습니다. 아, 혹시라도 만약에 있을지 모르니까요. 대비해서. 예. 그 정도까지 이번에 신경을 좀 쓰셨군요. 예. 자, 지금 방금 저희가 확인한 영상 중에 어제 정부가 밝힌 장소가 하나 있는데 우한 국제 패션 센터입니다. 그 내에 한국관을 거쳐가신 분들이 집중적으로 확진자가 생겼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곳의 경우는요, 소독을 하면 일단 안전한 겁니까? 물론 소독을 하면은 예. 뭐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예. 소독을 하면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소독하고선 다른 분들이 또 거기 가서 어떤 활동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런 곳은요. 소독을 하게 되면은 예. 그 1차적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 잠복 지금 해외로 나왔을 때 예. 한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살게 됩니다. 예. 소독을 확실하게 한다면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예.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장 조심한다면 72시간 이후에 그런 곳에서 다시 활동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네요. 그럼요. 예, 이번에 정부에서 영업 정지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간 영업 중단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일계통 코로나 바이러스인 메르스의 경우 숙주로 벗어난 외부 환경에서는 보통 한 2, 3일 지나면 불활성화됩니다. 그러므로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일주일간의 영업 중단을 하게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정도 중단하게 되면 그건 충분히 다 없어지는 단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요 질문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계속 통계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각국이 중국 통계에 대한 불신 꽤 깊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믿을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 사실 정치적이기도 하고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요 관련된 질문 하나를 좀 더 드릴게요. 사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좀 늦다, 뭔가 뒷북조치만 한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이 계속 바이러스가 진화하기 때문에 그게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연구 개발하는데 뒤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민감한 질문 2개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좀 이게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곤란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정도로만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는데요. 지금까지 홍원수 한국방역협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바로 함께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한국방역협회는 홈페이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소독 방법과 소독 약품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소독이 어렵다면 가까운 한국방역 회원사를 찾으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역 전문가로부터 철저한 소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분들이 정부 시책에 따라 철저하게 개인 위생을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